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CSS3 중에서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v 하나로 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div에 가로, 세로 사이즈 하나 만들고요. 선을 하나 만들어서 이 덩어리에 어떤 변형을 이룰 수가 있는데, 변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할 것은 트랜스폼의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회전에는 각도가 필요하겠죠. 각도는 DG라는 단어로 각도를 시작을 하고요.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20 DG 하게 되면 20도 각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360도 해서 한 바퀴 도는 걸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애니메이션을 줄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div에 마우스 올렸을 때 트랜스폼을 넣어주는 것이죠. 트랜스폼을 로테이트 0에서 로테이트 0도에서 360도로 한 바퀴 돌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트랜지션을 넣어서 해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한 바퀴가 돌게 되는 것이죠. 720도 하게 되면 두 바퀴를 돌겠죠. 두 바퀴가 도는 거고, 90도로 하게 되면 90도 반큼만 돌아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자, 다음에는 이 로테이트를 X축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X축이라고 하면 이 가로를 얘기하는 거죠. 가로가 접혀지는 거죠. 가로가 접혀지기보다 가로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가로가 회전을 하게 되면 물레방아처럼 앞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X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회전을 하겠죠.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180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X축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하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해서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트랜스폼을 스케일을 주고요. 그리고 기본 스케일은 1입니다. 1. 1은 뭐냐면 100% 상태를 얘기해요. 크기 100%. 그럼 0.5를 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반만큼 줄어듭니다. 반만큼. 사이즈를 주는 것보다 스케일로 주어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좀 더 많거든요. 1.5라고 하게 되면 0.5배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만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가로가 X축은 가로죠. 가로가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세로만 Y축에서 세로만 늘어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XY 정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다방향으로 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스퀘가 있습니다. 스퀘 같은 경우는 변형,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퀘 같은 경우에는 각도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퀘에 우선 0 DG를 하고 나서 한번 30으로 DG를 넣어보겠습니다. 각도를 30도 각도로 하면 휘어지게 돼요. X, Y 쪽이 다 휘어지게 됩니다. 별도로 줄 수도 있어요. 30에 10 DG를 하게 되면 처음에 X축, Y축으로 해서 X축으로는 가로를 얘기하죠. 그럼 가로 방향으로 좌우로 당겨주는 거죠. 이 11시 방향과 7시 방향, 11시 방향과 7시 방향이 좌우로 더 당겨지는 거고, 그 10DG는 Y축이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당겨지기 때문에 덜 각도가 생기고, 좌우로 당기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좌우측 변이 더 많은 각도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X축, Y축으로 따로따로 줄 수도 있어요. 20DG 하게 되면 X축으로만 벌어지게 되겠죠. 좌우로 당기기 때문에, Y축으로 하면 위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위아래로 왜곡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왜곡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트랜슬레이트가 있는데요.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이동을 시킬 때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이동을 시켰잖아요. 하지만 이 트랜슬레이트는 어떠한 그 기본 포지션을 주고 레프트, 라이트 이런 형식이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자체가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값을 한 개만 주게 되면 x축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x축으로만. 자, 값이 한 개로만 주게 되면 x축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줘야 돼요. 쉼표 구도를 해서 50픽셀이라고 주게 되면 x축으로 30, y축 50픽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픽셀뿐만 아니라 퍼센트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은 값을 넣지 않고 퍼센트로 한번 해볼까요? 20%의 x축은 세로는 50%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x, y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픽셀 퍼센트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x축으로 20%, y축으로 10%를 이동하게 됩니다. 자, 20%라는 건 자기 덩치에 비례해서 20%예요. 자기의 덩치의 반만큼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덩치의 반만큼. 그러니까 현재 50%라고 하면 가로가 200%이기 때문에 200픽셀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100픽셀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크기만큼의 환산을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100%라고 하게 되면 200픽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튕기는 이유가 중간에 갑자기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영역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 빈 영역이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트랜지션 자체가. 그래서 중간 영역이 없어서 그렇고, 보통 이동을 할 때는 부모를 잡죠. 부모에 호버했을 때 안에 있는 아이들 이동하게. 그러면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흔들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x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x 하게 되면 x축만 이동하게 되거든요. 20픽셀 하면 20픽셀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y축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도 다 가능해요. 마우스 올리면 반대로 올라가겠죠. 트랜슬레이트 자체에서 또 x축, y축 따로따로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랜슬레이트를 요즘에 자주 최근에 강의를 보시면 자주 사용했던 것이 전체 가운데 중을 할 때 트랜슬레이트를 많이 썼었죠. 예를 들면 포지션 앱솔루트 해서 레프트 50%, 탑 50%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겠죠. 이 11시 방향 꼭지점이 기준이 돼서 브라우저의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젠 가운데 배치할 때 주게 되죠. 마이너스 50% 하게 되면 정 가운데 오는 이 박스가 브라우저의 정 중앙에 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이 50%라는 것은 본인 사이즈의 반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 사이즈 기준으로 50%이기 때문에 반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썼을 때는 이걸 쓰고 나서 마진으로 마이너스 100픽셀 넣고 또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픽셀 넣어서 만약 트랜스폼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유지를 했었지만, 지금 또 2픽셀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1픽셀씩 계산을 해서 가운데 놔야 됐지만, 트랜슬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변형이 돼도 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기 자신의 반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예전 방식처럼 계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CS3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3D 영역은 나중에 응용편에서 한번 많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인 2D 영역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